부산 도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가 지난 12일 여성안전토론회 부산 원도심 여성안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로 풀다가 열렸습니다. 여성안전을 위해 부산 시민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였다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고 또 부산 원도심 여성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변정희 상임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산 원도심 지역의 여성 안전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료가 마련됐다고요. 근데 네. 이게 왜 원도심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에서 정말 심각한 여성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통계를 보면 실제로도 부산 원도심이 강력범죄나 성범죄 위험도에서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있거든요. 예. 저도 원도심 주민이지만 인구 대비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부산 중구가 전국 1위를 차지한 적도 있고요. 네. 부산 동구나 부산 진구 같은 원도심 쪽도 전국 10위권 내에 들고요. 제가 속한 산림도 부산 서구의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데 서구에 완월동 성내외 집결지가 있는가 하면 중구 동구에 그런 유흥업소 집결지나 이런 곳도 많고 이런 요인도 무시 못하겠다 이런 고민들도 들었고요. 또 원도심이 공태가와 같은 빈집 밀집도도 꽤 높거든요. 네. 여성폭력 범죄가 이런 환경들하고 무관하지 않다면 좀 여성 안전을 주제로 놓고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서 요 네네. 부산 원도심 안전을 위한 이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밤길 원정대를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네, 저희 밤길 원정대는 예전에 환불 원정대처럼 우리에게 안전한 밤길을 돌려달라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네. 했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밤에 골목길을 다닐 때면 항상 112 번호를 미리 눌러놓고 지나온 경험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내가 항상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예. 혼자서만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니터링단에 참여하면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같이 모여서 밤과 낮에 원도심의 골목길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범죄 두려움이나 안전 체감도 지수 같은 걸 체크해보고 CCTV나 가로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점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일종의 공론장이 형성되어서 함께 이런 문제들을 나누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밤길 원정대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지역이 네. 특히 위험하던가요? 제가 사실 좀 안타깝게도 또 특히 어떤 지역이 위험하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네. 좀 어디나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든다는 게 결론이긴 했고요. 네. 근데 모니터링단이 원도심 핫스팟 지역을 선정해서 탐사를 다녀보니까 예. 그게 학교 주택 인근 주택가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나 부둣가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수들이 조금씩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특히 골목길인데 가로등 조도가 너무 낮은 곳이나 빈집 같은 공태가가 많은 곳 그리고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나 이런 경계 같은 지역들이 사업지구 이런 것들이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느꼈고요. 이런 탐사 활동이 아직까지 여성이 안전할 권리가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걸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상했다시피 어두운 곳, CCTV가 잘 없는 곳 이런 것도 위험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위험하다는 게 참 속상하네. 근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번 토론회 때 주제를 성범죄 피해의 공간적 영향 요인 해가지고 부산 지역 행정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행정동별 분석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제가 부산 지역이 어떤 환경적 공간적 요인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로 나누어서 행정동별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네. 실제 이런 성범죄 발생이 높은 곳은 역시 부산 진구 부전동이나 중구 중앙동이나 남포동 이런 곳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고요. 네. 조금씩 성범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성폭력 범죄나 데이트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좀 공간적인 요인 중에서도 유흥업소나 숙박업소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결과를 얻었었거든요. 예. 이게 사실 유흥업소나 숙박업소가 결국 성산업과 관련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흔히 통상상으로는
성매매 같은 게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성산업과 관련된 유흥업소,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는 곳이治安이 더 좋지 않고 성범죄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20대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동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20대 여성이 많은데요. 예. 여성 집으로 예를 들면 찾아가거나 하는 식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예. 성범죄가 암수 범죄율이 높잖아요. 사실 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더 많다는 걸 네. 생각했을 때 좀 이런 환경에 맞게 좀 심각한 이 성범죄에 대응하는 치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행정동이나 지역별로 네. 뭐 성산업이 많은 곳 또 여성 거주 지역 뭐 이런 데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것이 혹시 CCTV 같은 게 좀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CCTV 없는 곳보다 좀 네. 범죄율이 줄어드는지 뭐 이런 결과나 통계가 좀 있습니까? 네, 실제로 행정동별로 CCTV가 많이 밀집한 곳일수록 성범죄 발생률이 적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기는 했는데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보통 우리가 성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가해자들이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오히려 CCTV가 있는 곳을 피해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범죄가 우리 통념과는 달리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된 행위다라는 네. 것을 또 판단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CCTV만으로는 또 예방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결과를 참작해서 좀 치안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CCTV라는 게 결국 그렇게도 분석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일어난 이런 강력 성범죄 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CCTV 사각지대로 맞습니다. 피해자를 데려간 거 본 그거 자체가 의도적인 거다, 그지야. 그지. 네. 아이고,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이 성범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원도심이 가진 공간적인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이 사실 구별로 행정동별로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CTV나 뭐 비상 알림벨이나 가로등 조도 개선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기능이 이런 성범죄 상황에 맞게 왜냐하면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다 양상이 다르니까요. 네. 그렇게 맞게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좀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장이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나 행정에서 좀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분석이나 조사를 하면서 느꼈지만 서울 같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부산의 경우 각 지역별 범죄 발생 상황이나 행정동별 여러 환경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없더라고요. 예.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실태 조사와 통계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유흥업소 비율이 광역시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많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전국에서도 이런 유흥업소 밀집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런 환경이 많다는 게 치안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위반 업소나 이런 성매매 관련 업소에 보다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경기도 안 좋은데 유흥업소는 굉장히 많네요. 그렇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뭐 CCTV나 공권력 이런 걸로 다 예방이나 관리는 안 될 거고 이 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설치하고 방범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개입할 거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에야 범죄 발생이 줄어든다고 많은 연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저희 토론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예전에 사상구에서 일어난 김길태 사건 기억하시죠? 네. 예. 그 사건 이후로 사상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청과 함께 뭐 청소년들의 하굣길을 지킨다든지 이런 활동을 아직까지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CTV 같은 걸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 활동도 뒷받침돼야지 이런 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거거든요. 저희 반길원정대 활동도 이런 취지에서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구나 의회 같은 곳에서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국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네. 뭐 이런 네. 분위기. 이게 굉장히 예방이 잘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은 이웃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변정희 상임대표였습니다.